유럽에는 정말 다양한 나라와 볼거리가 있는데요. 인생에서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만큼 유럽 여행을 갈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코스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신혼여행으로 떠나는 유럽 여행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떠나는 여행, 혹은 자녀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등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는 상황별 추천하는 여행 코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 코스입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 코스로는 멋진 유럽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알프스 산맥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스위스 여행 코스나 요즘 떠오르는 여행지인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지역의 여행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알프스 산맥의 장엄한 장관을 감상하며 보내는 일주일 동안의 여행은 부모님과의 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스위스는 고요한 자연과 함께 편안한 여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알프스의 장엄한 풍경과 마을의 평온함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의 안성맞춤입니다. 인천에서 항공편을 통해 취리히로 입국한 후 기차로 도시와 호수, 산이 어우러진 도시인 루체른으로 이동합니다. 취리히에서 루체른까지는 기차로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루체른에 도착한 후 루체른의 상징인 카펠교와 루체른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스위스의 평화로운 자연을 감상해보세요. 다음날 오전에는 산들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리기산으로 이동해 산악열차를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 스위스 알프스의 경관을 감상해보세요. 리기산 정상에서 트레킹을 즐기거나 부모님과 함께 케이블카를 타고 주변 풍경을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날은 기차를 타고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인터라켄으로 이동합니다. 인터라켄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평화로운 자연을 즐겨보세요. 오후에는 호수 크루즈를 타며 주변 마을을 구경해봅니다. 다음 날은 유럽의 지붕이라는 융프라우로 떠납니다. 융프라우 등산열차를 타고 알프스 정상에 올라가 유럽의 지붕을 체험해보세요. 부모님도 편안하게 산 정상의 경치를 즐겨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삼각뿔 모양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알프스 산맥의 봉우리 중 가장 유명한 마테오른을 볼 수 있는 마을인 체르마트로 이동합니다. 인터라켄에서 체르마트까지 기차를 통해 이동합니다. 마테오른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체르마트 마을을 구경하며 스위스 전통 음식을 즐겨보세요. 다음 날은 본격적으로 마테오른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보르너그라트 기차에 탑승합니다. 부모님들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열차로 알프스의 장엄한 풍경을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기차를 타고 취리히로 돌아가 인천으로 귀국합니다. 스위스 외에도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지역은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부모님과 함께 편안하게 휴식하면서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알프스의 장엄한 산맥과 아름다운 호수, 평화로운 마을이 어우러져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인천에서 뮌헨까지 직항 혹은 경유편을 이용해 이동합니다. 돌로미티 여행을 시작하는 거점 마을인 볼차노까지는 뮌헨에서 기차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볼차노에 도착해서 아기자기한 볼차노 시내를 구경합니다. 볼차노 현지 레스토랑에서 여유 있는 저녁 식사를 즐겨보세요. 다음 날은 본격적으로 돌로미티 탐방이 시작됩니다. 볼차노에서 차량을 렌트해 돌로미티 서쪽의 거점 마을인 오르티세이로 이동합니다. 숙소 체크인을 한 뒤 유럽에서 가장 큰 초원지대인 알페 디 시우시로 이동합니다. 알페 디 시우시에서는 편안하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장엄한 돌로미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쉬엄쉬엄 트레킹을 즐기거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아름다운 경관을 즐겨보세요. 다음 날은 세체다 산을 트레킹합니다. 세체다 산은 케이블카로 쉽게 올라갈 수 있으며 정상에서 돌로미티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트레킹에 너무 무리가 가지는 않도록 하이킹 대신 전망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곳에서는 돌로미티의 상징적인 톱니 모양 산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돌로미티의 동쪽 거점 도시인 코르티나 담페초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겨울 스키 리조트로 유명하지만 여름과 가을에도 장엄한 산악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코르티나 담페초의 숙소를 정하고 돌로미티의 상징 중 하나인 트레치메로 이동해 돌로미티의 가장 상징적인 봉우리들을 감상합니다.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시간 여유가 된다면 미주리나 호수로 이동해 호수 주변을 산책하며 돌로미티의 맑은 공기와 자연을 만끽해보세요. 미주리나 호수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풍경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산책에 이상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팔차레고와 마르몰라다를 둘러봅니다. 오전에는 팔차레고 고개로 이동해 케이블카를 타고 라가주오이 산의 정상에서 돌로미티의 전경을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오후에는 마르몰라다 빙하로 이동해 빙하와 함께 돌로미티의 최고봉을 감상해보세요. 말레다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부모님과 함께 쉽게 빙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포르티나 담페초에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렌트카를 통해 이동하고 렌트카를 반납한 후 베네치아를 구경한 뒤 경유편을 이용해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유럽여행 코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유럽여행 코스로는 다양한 박물관과 명소,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이 가득한 런던과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도시인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로 떠나봅니다. 인천에서 직항이나 경유편을 이용해 런던으로 입국합니다. 첫째 날은 아이들과 함께 런던의 명물인 런던 아이를 타고 런던 시내의 전경을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템즈 강변을 따라 산책하며 타워 브릿지와 런던 타워의 야경을 감상해봅니다. 런던 여행 둘째 날, 런던의 수많은 박물관들을 탐방해봅니다. 오전에는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룡 화석과 다양한 자연 전시물들을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런던 과학박물관으로 이동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학 전시물들을 탐방해보세요. 이곳에서는 영국의 과학과 기술, 의학 발달사를 대표하는 기계나 기구류 등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런던에는 정말 수많은 박물관들과 미술관들이 있으니 아이들의 취향에 맞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런던의 랜드마크를 탐방합니다. 오전에는 버킹엄 궁전 앞에서 근위병 교대식을 관람해보세요. 아이들이 영국의 왕실 문화를 재미있게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아이들과 피크닉을 즐기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보세요. 저녁에는 런던의 주요 쇼핑 명소인 코벤트 가든을 둘러보고 거리 공연을 관람하며 저녁을 즐겨보세요. 런던의 웨스트엔드에서 라이온 킹이나 오페라의 유령과 같은 뮤지컬을 감상하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될 거예요. 다음 날은 런던 여행 하이라이트, 해리포터 스튜디오 투어를 떠납니다. 오전에는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를 방문해 해리포터 영화의 실제 촬영장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마법의 세계를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런던으로 돌아와 여유롭게 시내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이제 옛 스코틀랜드 왕국의 수도이자 행정, 문화의 중심지로 북쪽의 아테네라고도 불리는 에든버러로 떠납니다.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는 기차를 타고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에든버러 여행 첫날은 에든버러의 대표적인 로얄 마일을 산책하며 고풍스러운 거리를 둘러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홀리루드 궁전까지 걸으며 왕실의 역사를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날은 에든버러 성을 방문해 성 내부를 탐방하고 스코틀랜드의 역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중세 시대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흥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성에서 내려다 보이는 프린스 스트리트 가든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근처 상점에서 가족과 함께 기념품 쇼핑을 해보세요. 그리고 영국 여행 마지막 날, 에든버러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아서스 시트로 이동해 가벼운 하이킹을 즐겨보세요. 정상에 올라가면 에든버러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가족 사진을 찍기 좋습니다. 마지막 오후에는 에든버러 시내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며 기념품을 구입하고 공항으로 이동해 귀국 준비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여행으로 유럽 여행을 가게 되실 경우 추천하는 여행 코스입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 만큼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즐기기 좋은 여행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신혼여행으로 방문하기 정말 좋은 여행지이지만 오늘은 로맨틱한 분위기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동유럽 여행 코스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신혼여행 코스는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으니 위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동유럽의 주요 관광지인 부다페스트와 비엔나, 그리고 체코를 둘러보는 일정인데요. 우선 인천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직항이나 1회 경유편을 통해 입국합니다. 부다페스트는 다뉴브 강을 따라 아름답게 펼쳐진 도시로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메인 쇼핑거리이자 가장 번화한 거리이기도 한 바치 거리에서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며 산책을 즐겨보세요. 거리를 걷다 보면 보이는 부다페스트를 대표하는 상징물 중 하나인 세트니 다리를 감상합니다. 거리 사이사이에 있는 젤라또 맛집이나 카페들도 여유롭게 즐겨보세요. 저녁에는 다뉴브 강변에서 부다페스트 야경 크루즈에 탑승해 아름다운 다리들과 정말 유명한 국회의사당 뷰를 포함한 부다페스트의 멋진 야경을 즐겨보세요. 둘째 날에는 부다페스트 역사를 탐방합니다. 오전에는 부다 왕궁과 어부의 요새를 둘러봅니다. 부다 왕궁은 13세기 후반에 지은 왕궁으로 현재는 세계의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어 정말 풍부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천년의 역사에 이르는 부다페스트의 역사를 정리해놓은 역사박물관이나 르네상스 이전부터 현대까지 헝가리 미술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국립미술관 등을 방문하면 좋습니다. 어부의 요새는 마차시 성당을 보호하기 위해 지은 성곽으로 이곳에 올라 내려다보는 두나강과 어우러진 페스트 지구의 전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힐튼 호텔 쪽 성곽 위에 있는 노천 카페에서 여유롭게 부다페스트를 감상해보세요. 저녁에는 헝가리의 전통 요리인 굴라시를 즐길 수 있는 멘자 레스토랑이나 까마귀 레스토랑에 방문해보세요. 다음 날은 부다페스트의 3대 온천 중 하나인 세체니 온천에 방문합니다. 요시고 사진전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이 멋진 온천은 부다페스트 여행의 꽃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세체니 온천의 모습인데요. 아름다운 색감과 멋진 분위기로 신혼부부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체니 온천까지는 도심에서 지하철로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세체니 온천에 다녀와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국회의사당인 헝가리 국회의사당을 둘러보고 근처 성 이슈트반 대성당에서 아름다운 성당의 내부를 감상해보세요. 이 성당의 돔으로 올라가 보면 부다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것과는 또 다른 부다페스트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루인펍 중 하나에 방문해서 멋진 부다페스트의 분위기를 즐기며 마지막 밤을 마무리해보세요. 다음으로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부다페스트에서 비엔나까지는 기차로 약 2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꿀팁은 이 기차편을 이용할 때 헝가리 철도청이나 오스트리아 철도청 각각의 사이트에서 예매가 가능한데요. 헝가리 철도청에서 예매할 경우 같은 가격임에도 훨씬 저렴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로 최대 도시인 비엔나는 예술과 음악, 역사, 그리고 궁정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로 낭만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엔나에 도착한 후 비엔나 3대 카페인 카페 자하, 데멜, 센트럴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디저트이자 케이크의 원조라고도 불리는 자허 토르테와 아인슈페너를 맛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저녁에는 12세기부터 시작된 역사가 있는 고딕식 성당인 성 슈테판 대성당을 방문해서 대성당의 고딕 양식과 도시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해보세요. 다음날은 본격적으로 비엔나의 궁전과 예술을 탐방합니다. 오전에는 쇼른 궁전을 방문해서 오스트리아 황실의 화려한 역사를 느끼고 정원을 산책하며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벨베데레 궁전에서 클림트의 키스를 포함한 오스트리아 예술작품들을 감상하며 궁전 앞의 정원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오페라나 클래식 공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나 클래식 공연을 관람하며 특별한 저녁을 보내보는 것도 신혼여행을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다음으로 비엔나에서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까지 기차를 통해 이동합니다. 기차로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프라하는 중세 건축물과 로맨틱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도시로 신혼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프라하 도착 후 구시가지 광장에서 천문 시계를 감상하세요. 광장 주변에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프라하의 낭만적인 까를교에서 산책을 하며 일몰을 감상하며 신혼여행의 로맨틱한 시간을 즐겨보세요. 다음날은 근대 유럽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프라하의 역사를 탐방해봅니다. 오전에는 프라하성을 방문해서 중세의 건축물과 함께 역사적인 유물을 감상하세요. 성당과 성 내부를 둘러본 후 성 비투스 성당에서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를 감상하세요. 오후에는 18세기 귀족들의 궁전이 많이 남아있는 말라 스트라나 구역을 산책하고 프라하 성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하며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동유럽 신혼여행 마지막 날
프라하에서 가장 핫한 핫플들이 모여있는 바칠라프 광장에서 마지막 기념품 쇼핑을 즐기고 주변 카페에서 아침을 즐기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낸 후 직항이나 경유편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합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은 오늘 영상을 통해 신혼여행이나 부모님과의 여행, 그리고 아이들과의 여행 등 가족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유럽 여행 코스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을 혼자 여행하듯이 충분한 계획 없이 떠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도 신혼여행이나 가족과의 여행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전문 여행 플래너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고정 댓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